저는 결혼 5년 차 아이가 둘인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남편도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시동생도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건설회사의 과장이었고 시동생과 결혼할 동서는 종합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시동생은 결혼 직전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일정 부분의 통장 관리를 시어머니가 맡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관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급여 상당 부분을 적금 형식으로 시어머님께 맡겼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동생의 용돈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시어머니께 드렸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는 경제 눈이 더 밝을 것 같은데 굳이 자기가 직접 맡아서 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맡겼을까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투자하라고 권유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원래 재테크에 관심도 많으시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믿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결혼 말이 오고 가기 시작하자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그동안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통장에 자금을 보여주시면서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던 중인데 중간에 돈을 빼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비동서가 간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살고 있었던 원룸을 팔아서 당분간 적당한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를 바라셨어요.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드린 돈이 대략 1억 3천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3, 4배 정도의 돈을 불려주셔서 돌려주겠다고 장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동서는 그 말을 믿고서 이미 동서가 다니는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오래된 빌라를 친정아버지 명의로 구입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비동서 친정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돈을 4억 정도를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을 돈으로 해주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셨었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다고요. 예비동서 친정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신혼집을 장만해 준 거라면 틀림없이 딸 명의로 돌려놓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딸 집으로 사주신 거니까 당연치사 아들 집이 공짜로 생긴 셈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비동서가 예단 등 1,000만 원을 시동생에게 당당히 요구했어도 시어머니는 흔쾌히 해주겠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돈을 다 몰빵해서 참 난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인데, 네 동서 될 사람이 신혼집을 장만하겠다는데 돈이라도 좀 보태야 하지 않겠니? 어떻게 명색이 남자 쪽에서 조금만 보태면 자존심이 깎이지 않겠니? 시동생 살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데 그 정도 돈은 해줘야 낯이 살 것 같아서 말이다.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니? 저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자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3천만 원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시면서 장황하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땐 5천만 원 보탰다. 그거 달라는 거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는 건데 나중에 다 너희들 돈이 아니냐. 내 돈 하지 말고 좀 해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진짜 부모님이 장만해주신 저희 집을 팔아서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나요? 어머님께 빌린 돈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정도 네가 해주면 네 남편 면도 세워주고 좀 좋으냐? 시어머니가 투자가 잘 되어서 돈을 벌게 되면 그때 가서 꼭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며느리인 저에게 돈 얘기를 꺼내시길래 돈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를 통해서 듣게 된 남편이 시어머니께 마이너스 빚으로 1,000만 원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아, 왜 빚까지 지면서 네 돈을 주겠다는 거야? 수진 엄마 돈이면 모르겠다. 됐다. 그만 돌아가. 깍쟁이 같은 수진 엄마가 그렇게 인색하게 나올 줄 알았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리란 걸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돈은 아까워서 싫다고 하더랍니다. 그런 말도 창피하지도 않은지 아무렇지도 않게 속도 없이 제 앞에서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아들 장사를 잘하셨다면서 자랑하시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시이모님들이 아들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가를 보냈다면서 무슨 복이 그렇게 많냐며 부러워하시더라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5천만 원 주고 신혼집 장만 그쪽에서 해왔으니 남는 장사했다고 하셨다네요. 그러면서 남편이 또 그러는데 기가 찼습니다. 이모 둘이 나한테 와서 어디서 그런 복덩이를 만났냐며 네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개발호재 지역이라는 정보를 들어왔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큰 땅을 매입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이미 동서에게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서방님이 결혼을 하신 지 1년이 되었을 때 아파트 분양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예비동서가 시어머니께 서방님의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을 하더랍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해서 땅을 사서 돈이 묶여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퇴직금과 시어머니가 시댁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돈도 포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서방님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임의대로 서방님의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셨어요. 시동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어련히 알아보고 하셨을까 싶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시어머니 말만 믿고 아파트 청약을 해서 어렵게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묶여서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동서 뒤집어졌죠. 시어머니는 돈 나올 곳 없다면서 배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주신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네 친정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서가 완전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대단치도 않은 아들로 장사 그만 좀 하시죠. 어떻게든 며느리 돈 뺏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돈 3, 4배로 불려주신다는. 그대로 주시지 않으시면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동서는 요즘 젊은 세대답게 할 말은 다 하는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이 묶여 있어서 내줄 수 없다고만 하실 뿐이었고 따로 돈을 빌려서라도 주고 싶지만 빌릴 데도 없다고 동서에게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고 하셨어요. 동서는 결국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동서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신혼집은 친정아버지가 동서의 명의로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도 있었고 동서가 어차피 분양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신혼집의 명의를 동서로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이혼을 요구하는 동서에게 재산 분할로 해당되는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완전 도둑심보였죠. 하지만 전혀 받지 못했고 신혼집에 리모델링 비용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신혼집은 동서 친정아버지의 명의였고 친정하고 제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구입한 것이 증명이 되었고 리모델링 비용도 친정아버지의 재산에 들어간 돈이므로 동서한테는 돌려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양육권도 동서에게 빼앗겼고 오히려 서방님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이혼은 안 시키겠다고 동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서방님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가서 사정사정을 하시더랍니다. 큰 땅이라서 돈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말을 믿을 동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기 땅 조금이라도 되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시다가 아시게 되었어요. 개발 호재를 했던 그 땅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해서 산 땅으로 그때서야 아시게 되었었죠. 그래서 시댁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만 믿고 샀던 그 큰 땅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세도 헐값을 부르는 바람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의 퇴직금에 시댁의 담보대출에 서방님의 돈에 있는 대로 다 긁었었는데 완전히 쪽박을 차셨습니다. 서방님도 8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믿고 돈을 보냈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1억 3천만 원에 대한 돈을 2배로 불려서 주겠다고 하시더니 원금은커녕 1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서방님과 이혼을 했고 서방님은 예전처럼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따로 월세 원룸으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도 나서서 땅 사기건에 관해서 알아보고 고소도 해봤지만 소용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서방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매우 나빠졌고 남편도 그 일로 시어머니를 경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부모님은 마지막 한 방으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서 이젠 남편과 저에게 의지하시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아직은 경제활동이 가능하셨기에 사시던 시댁집을 파시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실 것을 권해드렸지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지만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또 그러셨답니다. 진수야,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5천만 원 보태지 않았었니? 그 돈을 돌려준다는 셈치고 수진 엄마한테 돈 좀 해주라고 하면 안 되겠니? 또 어디다 쓰시게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젊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손 놓고 있어야 하니? 부탁이니 뭐라도 해서라도 다시 원상 회복을 해야지. 안 그러냐? 그래서 남편이 엄마, 제가 성숙골 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 그만 벌리시고 넓지는 않아도 두 분이 사실 수는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제가 드릴 돈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분이 아니셨죠. 저에게 돈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드릴 만한 돈도 없지만 있어도 못 드리겠네요. 모두 저희가 쓸 데가 있는 돈이라서요. 넌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넉넉히 잘 살아야 너희들이 편할 것 아니냐? 죄송해요. 어머니가 넉넉하지 않게 사신다고 해서 제가 불편할 것은 없네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동서처럼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혼을 해도 동서처럼 재산분할 받아가지 못해요. 아직까지 제 친정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사색이 된 얼굴로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뭐야? 내 돈이 5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사돈 명의로 집을 샀다는 말이냐?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그건 제 마음이죠. 굳이 어머니한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말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혼한다는 말을 할까봐 무서우셨는지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뻥을 친 겁니다. 그래야 돈을 해달라고 조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에 신혼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시아버지는 큰아들까지 쪽박찰까 싶어서 며느리인 저를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결코 시부모님을 속이는 일이 바른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됐으니 서로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지옥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도 또 누군가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을까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네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소개로 선을 봐서 만났습니다. 저도 처녀 시절에는 소설 같은 연애 결혼을 꿈꿨지만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집안도 비슷했고 인물도 나쁘지 않아서 거의 연애 기간을 뛰어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나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남편은 아버님이 사주신 카센터로 돈을 벌었고 저는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무용학원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었던지라 서로가 번 돈은 각자 관리를 했어요. 저희 부부의 초반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 보니 서로 각자의 부모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찾아가 돈은 각자 내는 걸로 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들도 2명이나 낳고 살게 되었지만 부부가 각자 돈이 있다 보니 그만큼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저도 절대 져주지 않았고 남편도 똑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저랑 싸움을 하고 나서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는지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싸움의 원인은 남편이 친구들과 룸살롱을 다녀온 것을 저에게 걸린 겁니다. 본인 말로는 2차까지는 절대 안 갔다는데 믿을 수가 있나요? 그걸로 싸웠고 구박을 했더니 자신은 정말 떳떳하다면서 사과할 마음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다면서 집을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그때 저희 애들 나이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하루 이틀만 지내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집 근처에 빌라를 하나 계약해서 살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카센터에 아이들이 오면 밥도 사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저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각자 따로 살다가 시간이 흐르고 명절이 되면 둘이서 같이 갔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도리는 다 했던지라 별거가 아닌 별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별거로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와서는 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짐을 하나씩 들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걸 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5년이나 지난 이야기로 또 싸우기도 그렇고 아이들도 내색은 안 했지만 내심 아빠가 집에 들어온 것을 반기는 것 같았고 특히 그 시기에 저희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 수험생식이라 그냥 저도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애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만 애들 때문에 참은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5년이나 넘게 별거한 남편과 다시 함께 지냈더니 부부로서의 감정은 사실 거의 없어진 셈이었죠. 부부관계도 없었고 그냥 친구와 같은 사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로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서 혼자 해결을 하든 뭘 하든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차피 남편 돈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었고 부부 공동 명의 말고는 서로 돈은 각자 알아서 썼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투자했던 주식들이 큰 수익이 나서 큰 돈을 벌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투자해 놓은 것과 주식들까지 합치면 제 명의로 된 금액이 30억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 부분이 주식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 저희 큰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며 돈 500만 원과 함께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한번 경험 삼아서 해보라고 시켰는데 이 이야기를 큰아들에게 남편이 들었는지 저에게 주식에 대해서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남도 아니고 미워도 남편이라 제 나름대로의 성심성의껏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루는 이 인간이 돈 좀 갑자기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전주 같은 세력들이 먹는 도박 같은 곳에 투자를 했다가 글쎄 돈을 다 날렸다는 것 같더군요. 저에게 살아생전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던 인간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얼마나 날렸나고 물었더니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돈만 빌려달라고 계속 말하더군요. 건물 대출 이자도 당장 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3년 뒤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저한테 2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갑자기 저한테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밥을 차려줘도 밥상 반찬이 이게 뭐냐 등등 돈을 벌면 이런 데 써야지. 이러니까 당신을 좋아할 수가 없다는 등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등 장모님이 어찌 키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해서 저도 참다 폭발해서 싸움을 했고
남편은 그걸 빌미로 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때 남편이 그 짓거리를 한 이유는 돈을 줄 마음이 없어서였던 것 같네요. 결국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11년이 넘도록 집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5년 전에 나갔던 때와 마찬가지로 짐을 따로 챙겼는데 지난번과 다른 건 저랑은 서로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었는지 이제는 명절 때도 친정이 안 오고 시댁에도 오지 말라며 제 얼굴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나간 지 4년쯤 지났을 때는 여자도 생겼는지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났다고요. 사실 동네에서 저희 남편이랑 제가 별거 중인 것이 진작 소문이 퍼져서 대부분 알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장난해? 당신 불륜으로 이혼 소송할 거야 라고 하니 웃기고 있네. 당신과 나는 이미 결혼 파탄난 상태라 이혼해봐야 이혼 사유도 안 되는 거 몰라? 라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때부터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소송은 둘째치고 나한테 빌려간 돈이나 갚아 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너 진짜 정떨어지게 돈밖에 모르는 년이네. 그놈의 더러운 돈소리 왜 안 하나 했다 라며 더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 성질만 내고는 전화를 말없이 끊길래 그때부터 이 더러운 인간과 제대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저와 안 주려는 쓰레기 남편인 인간은 계속 부부끼리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면서 배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댁에는 제가 정신병이 있는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음해하며 자기는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정신병이 있어서 매번 자기만 보면 돈 달라고 한다며 저를 아주 이상한 여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시댁은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와서 말하기를 왜 자꾸 네 남편 괴롭히니? 오죽하면 내 아들 멀쩡한 집을 냅두고 뛰쳐나와서 따로 살겠어? 라는 말에 순간 저도 화가 나서 바로 시댁에 달려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어머님, 저는 남편한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 큰 돈을 받았으면 송금 내역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 인간이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 하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옆에서 계속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줬다며 제가 세금 문제가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돈을 받아갔다고 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작정하고 남편 카센터에 찾아가서 이것저것 써붙이고 장사를 방해하며 돈 내놓으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걸로 보름가량 싸웠을까요? 제가 으름장을 놨어요. 어차피 네가 내 이미지를 인간이야로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돈 줄 때까지 너 장사 못하게 내가 인간의 끝을 보여주겠어 라고요. 정말 사채업자 마냥 매일매일 지독하게 찾아가니 이 미친 인간이 정신병원에 넣어놓겠다며 사설업체를 데려와서 저를 납치 감금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은 저를 정신병원에 넣기 위해 이미 준비를 다 했더군요. 제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제 모든 재산은 다 배우자 것이 되니까 빚진 돈도 안 줘도 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나 봅니다. 이 빌어먹을 남편은 정신병원에 진짜 제가 정신 이상자고 가족으로서 너무 고통받아서 힘들다고 병원에서 알려준 사설업체를 통해서 저를 감금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현행법상 가족 동의가 필요한데 아들들이 동의를 할 수는 없었고 저는 풀려나자마자 남편 놈과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업체는 남편 말만 믿고 했다고 몰랐다면서 싹싹 빌었고 남편 놈은 감금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과 남편 놈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싹싹 빌면서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남편도 처음으로 들어간 경찰서가 겁이 났는지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고 돈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겠다며 시부모를 통해서 2억 빌린 돈을 그때서야 돌려주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지금 이것만 주는 거냐고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또 시부모를 통해서 1억을 추가해서 저에게 주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가져다 주며 합의했으니 도장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이미 다 컸으니 양육권은 없겠지만 네가 한 것도 없으니 우리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랑 재산은 다 전부 내 거라니까 머뭇거리는 표정을 짓다가 그 좁은 감옥에서 썩으라고 협박을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저한테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감옥에서 썩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감옥만큼은 아빠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어차피 받을 건 싸그리 모두 받았으니 선처 탄원서를 냈고 이 인간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어요. 그 이후로 이 인간 겁나서 저한테는 훨씬 조신합니다. 저도 돈을 받았고 이혼 이자료도 두둑히 챙겼으니 더 이상 이 인간이랑 얽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다만 아직도 종종 납치되어 감금이 되던 날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정신과 치료를 현재까지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이가 찼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시지는 마세요. 비록 혼자 살지언정 정말 인생의 반쪽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6개월 차 새색시인데 어제 이 문제로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던 쌍욕 싸움이라는 것을 하고서 내내 울다가 이 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 남편놈이랑 이혼하려고요. 근데 말을 섞기도 싫어서 여기다가 마지막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한 번 싸웠다고 이혼 얘기나 꺼내는 철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진짜로 제가 철없는 여자인지 아니면 제가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한 이 남자가 철없는 놈인지를 봐주세요. 이거 다 쓰고 바로 남편한테 주소 링크 보내놓고 보라고 문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남편님께서는 이 글 뒤로는 제 변호사를 만나셔야 할 겁니다. 내 말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한 당신, 내 변호사한테 실컷 말 많이 해라. 남편에게 쓰는 편지다 보니 말이 거칠고 반말체여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화가 나서 글이 너무 길어지는데 보시다가 힘드시면 길다고 욕하고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남편, 너만 빼고 넌 끝까지 봐라. 그동안 돈키신처럼 구는 거지근성 시대에 신혼집 이틀에 한 번씩 쳐들어오는 미친놈 같은 네 친구들 참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험까지 재발했는데 나 그동안 다 참고 있었거든. 근데 너란 놈의 끝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해서 마지막 편지를 쓴다. 이 남자 결혼 전에는 우리 장모님 쫓아다니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왜 나더러 너희 식구 왕족마마 대접하라고 난리인 건데 네가 네 프로포즈 할 때 나 바라는 거 하나라고. 나 없으면 혼자인 우리 엄마 끝까지 챙기고 싶다고. 오빠네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도 알고 오빠도 싫어할 거 아는데 나는 결혼의 조건이 그거라고. 안 되겠으면 지금 얘기해달라고. 난 무리한 조건 말하는 거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반지도 못 끼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너 나한테 뭐랬냐? 네가 잘한다며, 너희 부모님 다 설득할 수 있다며, 너만 믿으라며, 나 사랑하는 만큼 우리 엄마도 잘 모실 거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마마걸? 시부모님 모시면서 개고생하는 며느리도 많은데 넌 얼마나 편하냐고? 프로포즈 때 말에 당황해서 한 대답이라고? 그럼 집 구할 때는 귓구녕 안 파고 뭐 했는데? 집 구할 때 내가 너 불편할 테니까 엄마 2층에 모실 거라고. 2층짜리 주택 찾는다고 개고생할 때 너 뭐 했냐고. 조건 맞는 부동산 못 찾아서 퇴근 후에 발품 팔 때 너 미안하다는 소리 말고 뭐 했는데? 그것도 카톡으로. 요새 뉴스 보니까 요즘 남자들은 집을 구해야 해서 너무 힘들다던데 이 집 내가 산 거잖아. 아내도 내가 채웠잖아. 넌 나 여왕 대접하면서 아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왜 애 같다고 그러는지 알아? 네가 어제까지 게임하던 그 컴퓨터도 내가 사준 거잖아. 네 친구들한테 자랑했잖아. 풀 옵션으로 돌려도 렉 한 번 없다고.
나한테 애처럼 징징거리면서 그래픽 작업이 어쩌고 하길래 사주니까 게임이 너의 작업이니? 과장님이랑 식사하는데 과장님이 자기 아들이 자꾸 졸라서 아이패드 사줬는데 이놈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더니 그거로 게임만 하고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한다 이러는데 나 얼굴 시뻘개졌어. 너잖아. 너 이 애 같은 놈아. 네가 네 상사랑 싸웠다고 화나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사표 냈을 때 내가 어린애냐고. 이제 나도 아기도 갖고 그러면 회사 쉬어야 하는데 오빠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전에도 계속 네가 직장 상사 욕할 때마다 그랬잖아. 1년만 참으라고. 참으면 내가 아기 낳아서 같이 조그만 카페 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나한테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너 돈 잘 버는데 나 집에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요즘엔 남자도 전업주부 많고 자긴 회사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난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알겠다고 그랬어. 근데 너 나한테 사회생활에서 배운 기능 써먹더라? 체질 아니라더니 완전 체질인데. 설거지 일부러 못하는 척, 빨래 못하는 척, 자긴 실수투성이라는 척, 일부러 개판으로 해놓고 내가 하게끔 하는 스킬. 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참았어. 결혼하니까 시작된 너의 미친 짓 다 참았다고. 특히 네 친구들, 이건 따로 쓸게. 엄청나게 많은데 쓸 수가 없다. 스크롤이 너무 길어져. 왜 참았느냐고? 넌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줄 착하고 좋은 남자니까. 대리사위 되겠다고 말하는 남자 평생 없을 줄 알았는데 너 하나 나한테 왔으니까 철은 없어도 다정하고 착한 거면 됐다 싶었으니까. 나보다 3살 많은 남자가 애 같은 짓을 해도 원래 남자는 집에선 다 어린애 되는 거다 했으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우리 엄마 못 모시겠다는 건데? 내가 엄마 생각하면서 어렵게 구한 2층 집, 방 비니까 네 여동생 주겠다는 건데? 이뿐인 줄 알아? 너희 가족은 너보다 슈퍼거지야. 축하해. 내가 그 중에서 제일 나아. 시어머님 나 편모가정에서 자랐다는 것만으로 계속 못마땅해 하셨지. 우리 엄마도 천에 고아라서 상견례 비슷한 자리에 나랑 엄마 둘만 갔더니 진짜 그 무시와 서름이랑. 우리 엄마가 상견례 경험 없다고 이리저리 물어보고 고민해서 사간 선물들 보지도 않고 차 트렁크에 던지는 거 다 봤어. 트렁크야 트렁크. 너희 가족 우르르 빈손으로 와서 내가 낸 돈으로 밥 먹고 갔을 때 우리 엄마 일일이 가족 수대로 챙겨서 너희 트렁크 꽉꽉 채워줬다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우리 엄마가 말하면 아니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직장 우리 엄마 부동산 얘기 듣고 허락하셨지. 막내 아가씨가 술 먹으시고 술술 얘기해 주시더구만. 너희 엄마 진짜 최고야. 나 월급날 아침부터 문자 계속 날아와. 300만원 입금해달라고. 야, 네 마지막 월급이 300만원이 안 됐는데 왜 내가 그 돈을 드려야 하는 거니? 너희 여동생들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차를 나한테 왜 사달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 거야? 네 둘째 여동생 퍽하면 나한테 카톡으로 명품 가방이며 신발이며 사진 보내. 언니 부탁해요. 죽인다 진짜. 저번에 내가 차마 말은 안 했는데 그 둘째 여동생이 내 직장에 제 친구들 데려온 거 알아? 내가 아이유가 우리 회사에 와서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사진 같이 찍었는데 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보여주고 아이유 얘기했더니 네 둘째 여동생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리 회사에서 아이유를 볼 수 있다며 제 친구들 끌고 와서 스스로 엿을 드시지 않나? 나 신우이 예쁘면 비싼 구두 가방 못 사줄 것도 없어. 근데 니네 여동생들은 예쁜 신우이들이 아니더라고. 돈 잡아먹는 하마들이었어. 카톡으로 나한테 말 걸면 이제 무서워. 이제 무슨 사진을 보내려고 그러나 하고. 네 친구들? 나 결혼 전에는 네가 내 친구들 왜 안 보여주나 섭섭했는데 네 생각이 옳았어. 네 친구들 다 바보 저글링들이야. 나 신혼집에 2일에 한번 찾아오기 시작한 네 백수 친구들 볼 때마다 토해. 나도 직장에서 힘들고 지쳐서 집에서 막 쉬고 싶은데 문 열자마자 네 친구들이 형수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내가 불편해하니까 요즘에는 2, 3주에 한 번씩 오는데 넌 그게 나 배려하는 거니? 아침부터 술 처먹고 거실에 뻗은 시체들 사이 지나가면서 이건 뭐 지뢰도 아니고 살금살금 팔과 겨드랑이 사이를 발딛고 입 닦으러 가는 내가 보이긴 하니? 편해 보이느냐 내가? 나 근데 그런 요구 받을 때마다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들어드렸어. 왜냐하면 난 그렇게 귀한 둘째 아들 대리사위 만드는 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거든. 솔직히 나도 사람이니까 시부모님이랑 있으면 불편해. 근데 오빠한테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정말 미안했어.
프로포즈 받았을 때도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미안하다고. 나도 오빠 가족들에게 오빠만큼 잘하겠다고. 근데 너 어제 진짜 바닥이 보이더라.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잠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울었어. 내가 우리 엄마 주려고 구한 그 2층 방, 나 진짜 열심히 꾸몄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방을 보고 좋아할 순간만 계속 생각했었다고. 네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때마다 나 한마디 없이 계속 기다려줬잖아. 근데 네가 그 방을 둘째 아가씨 준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듣자마자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너 완전히 화냈지? 근데 너 진짜 미친 거 같았어. 너도 힘들다고 했지. 내가 너 무시하는 거 같다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집에 돈 좀 있다고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너 좋을 대로 떠들어댔지. 내가 널 보면서 한심해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맞아, 한심했어. 아, 내가 돈을 벌고 있다고 결혼한 지 3달 만에 직장을 때려치우는 남자? 그러고도 집안일 잘 못한다면서 형편없이 해놓고 내가 해주길 기다리는 남자? 마치 아들처럼 두 손 벌려 돈 하는 남자? 자기 식구들 하나 커버를 못해서 아내를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게 하는 남자? 결혼 전 단 하나의 약속도 안 지켜주는 남자? 내가 도대체 널 어디 부분에서 멋지고 환상적인 남편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한테 시댁에 미안했는지 알아? 귀한 아들 대리사위 만드는 거 미안해서 내가 얼마나 굽히고 짓눌리고 형편없는 여자가 됐는지 네가 아느냐고. 나 평생 자존심 지키면서 산 여자야. 대학도 장학금 타고 다니고 내 용돈도 내가 벌었어. 너 우리 엄마 건물도 얘기 듣고 넌 부잣집 딸이라 좋겠다 그랬지? 나 우리 엄마한테 도움받은 거 딱 한 번. 직장 때문에 서울에 집 구해야 했을 때가 전부야. 그 돈들 전부 우리 엄마가 힘들고 어렵게 모은 돈이야. 내가 얘기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판자촌에 살았었다고. 엄마가 평생을 희생해서 남은 결과라는 게 고작 그 돈들이라고. 내가 함부로 나 주세요 이러고 손 벌릴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그거 우리 엄마 돈이야. 근데 네가 뭔데, 너희 가족들이 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길에서 준 지갑 취급을 해? 왜 우리 엄마한테 가게 내달라고 전화를 해? 우리 엄마 전주에 계시는데 너희가 뭔데 서울에 오라가라야. 너희 가족 숫자 많다는 것만으로 왜 내 가족을 무시해? 그렇지만 내가 네게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야. 알지는 모르겠지만 나 오늘 회사 월차 썼어.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회사는 못 가겠더라고. 집에 가면 좀 횡할 거야. 내가 집 구해서 이사했어. 2층 집 좋은데 찾기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한두 명 정도 살 자그마하고 넉넉한 집 찾으니까 완전 금방이더라. 넌 내가 하루 만에 집 구하고 이사할 줄은 몰랐지? 나도 몰랐어. 안 되는 건 정말 없나 봐. 거기 물 제대로 나오는 것도 방금 확인했고 나 화장 지워야 했거든. 뜨거운 물이 콸콸. 내 짐은 거의 다 왔는데 네 짐은 네가 샀던 그 집에 다 놓고 왔어. 몇 개 없더구먼. 그리고 내가 사줬던 건 지금 어딘가에 유료창고에 처박혀 있을 거야. 지금 시어머님이 무슨 주먹밥 가게 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거지짓해서 가게 자리 얻으셨잖아. 미안한데 못 들어가겠다고 전화해. 거기 내 친구가 어제부터 카페 하기로 했거든. 실내 장식 친구가 알아서 한대. 그니까 네 여동생한테 실내 장식 해줄 사람 그만 찾으라고 해. 내 친구는 월세도 준대. 내 친구 최고. 내가 네 여동생 사줬던 그 차 있잖아. 그것도 미안한데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거 내가 타고 다니려고 나 차 2대 타고 싶어. 그 밖에도 내가 너 사줬던 것들 다 팔아버릴 거야. 네가 게임하면서 희희낙낙했던 사랑하는 그 컴퓨터 있잖아. 그거 어딘가의 경매 그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을 거야. G마켓 옥션 11번가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찾아봐. 네가 샀던 것보다 100만 원이나 싸게 올렸으니까 바로 팔릴 거야. 내가 6개월간 네 옆에서 죄인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네 하녀 같고 그러든. 네가 아무리 무리한 조건을 말해도 다 들어주고 화 한 번 안 내고 착하게 타일러주니까 내가 네 엄마처럼 막대해도 그런 애처럼 보였니? 네가 나 6개월간 네 것 됐다고 신나서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나 본데 나 네가 2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여자야. 어제 네 옆에서 울고 있던 그 여자가 네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안달복달이던 그 여자라고. 나 너보다 훨씬 능력 있는 여자고 네가 함부로 막대할 그런 여자 아니라고. 왜 네 것이 되니까 내 가치를 바로 잊어버려? 넌 그냥 연애하기 좋은 남자였어.
내가 네가 우리 엄마 모셔준다고 하니까 책임감 있는 그런 남자로 멋대로 오해해서 착각한 게 최대 실수였지. 애교 있고 모성애 느끼게 하고 적당히 착하고 대화하기 재밌는 그런 남자라고. 앞서 말했듯이 이젠 내 변호사랑 상의하도록 해. 우리 엄마 변호일 해주시던 분한테 이미 전화했고 우리 엄마도 나 이혼하려는 거 알아. 내 친구들한테도 전화해봤자 아무도 안 받을 거야. 나 이혼할 거라고 이미 다 얘기했고 네 전화 오면 아무도 받지 말라고 했어. 회사도 그만둘 거야. 나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생각했었다는 거 너도 알지? 나 이참에 그냥 프리랜서로 일할래. 지금보다 벌이는 적겠지만 이제 거지근성 시댁도 사라지는데 아무렴 지금보다야 나쁘겠니? 그럼 안녕. 추가합니다. 참나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난리 났습니다. 핸드폰 끄고 있다가 드라마 끝나자마자 다시 켰는데 부재중 통화며 문자며 막 쌓여있네요. 뭐 대략적으로 다 개소리 하는데 처음엔 현관키 번호 바뀌었다고 난리치는 내용이다가 여기 적은 글을 좀 늦게 봤는지 제가 이혼한다니까 미안하다 자기 잘못이다 이러다가 제가 답변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열받아서 화내는 내용이네요. 아주 애가 아니라 미친놈이었나봐요. 자기 가족은 그럴 사람 아닌데 제가 괜히 오버해서 썼다네요. 정신 나간 놈이 지 가족은 곧 죽어도 그런 거지근성이 아니래요. 아가씨가 백이랑 구두 사달라고 한 거 새언니가 돈 있으니까 갖고 싶어서 투정한 거고 그동안 300만원 계속 달라고 생떼 쓴 거는 자기가 주던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고 시어머님이 가게 내달라고 난리쳐서 저 몰래 엄마한테 가게 자리 받은 건 자기도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이혼 운운하는 거 웃기지 않냐고 빵 터졌네요. 너 알았으면서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전화했다는데 네가 죄송하다고 그랬다면서 자기 친구들이 술 처먹고 놀러 온 건 친구들이 의리가 깊어서 그렇다고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세계라는데 미쳤냐? 니네 의리를 왜 나를 통해 지켜? 나름은 진지하게 아직 같이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혼 얘기를 꺼내면 어쩌냐 저쩌냐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느냐 난리네요. 이제 내 어린애 같은 남편에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닥치고 내일 내 변호사 만나셔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아요. 안녕. 후기입니다. 제가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두서없이 글을 써서 어떤 식으로 싸운 것인지 어떻게 이사간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황 설명 좀 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남편하고는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남편이 다른 일을 준비하다가 이쪽 업계에 늦게 취업해서 어쨌든 서로 본 지 2년 조금 넘었을 때 사귀게 돼서 7개월을 연애했으니 연애 기간이 짧아도 오래 사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 주변 이성 친구들이 제 남편 다 싫어했습니다. 하는 짓이 어리고 이기적이라고요. 아마도 제 친구들이랑 술자리 갖고 이러니까 친해졌다 싶어서 직장 욕을 막 했는데 지는 늦게 입사해서 아직도 낮은 직급이라도 제 친구들은 경력이나 직급이 훨씬 높잖아요. 직장 욕하는 거 들으니까 개념 없는 22살 신입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무조건 혼낸다고 짜증내는 거? 그때 나한테 잘해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젠 블록버스터급 충고였구나. 내 친구들 말 무시하더니 내가 바보구나 싶습니다.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고 말하는데 진짜 공감되는 게 연애 때는 말 재미있게 하고 애교 많고 그런 게 귀여워서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나이가 못하는 애로만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프로포즈 받고서 결혼하고 6개월간 처음으로 대판 싸웠던 겁니다. 제가 야근하고 돌아왔는데 거실에 또 남편 친구 멍청이 1, 2, 3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 친구들은 제가 오니까 눈치 보이는지 일어나서 형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남편은 TV 보고 치킨 먹으면서 히히 저 쳐다도 안 보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좀 굳었는지 남편 친구들이 슬슬 눈치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분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고 이제 집에 가자고 그래서 셋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말로 벌써 가시느냐고 안녕히 가세요 이랬죠. 그래도 남편 친구들이니까 찌질 1, 2, 3이라도 그렇게 말해준 거죠. 근데 이 눈치 없는 남편 놈이 야 벌써 가느냐 괜찮다고 더 있으라고 치킨 다 먹고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같으면 남편 체면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했을 텐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야근 때문에 너무 지쳤고 또 남편 친구들 있으면 목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짜증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꾹 참고 딴엔 웃으면서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했습니다. 가란 얘기죠. 근데 남편 표정이 완전히 똥 퍼먹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친구들 나가자마자 개소리를 랩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들 앞에서 무안을 줬다고, 남편 체면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화나면 좀 심하게 비꼬고 말투가 거칠어져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완전히 흥분해서 혀가 막 꼬이는 걸 보니까 완전히 보기 싫어서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의 마음에 빙의해서 남편을 달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가 이겨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했는지 한참 씩씩거리더니 갑자기 2층 방 둘째 여동생이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근데 또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했다고 졸로 화나는 것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그러더니 남편을 우습게 한다는 둥,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한다는 둥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드디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 둘째 아가씨한테 똑바로 전해, 나 아가씨랑 안 친하니까 친한 척 하지 말고 오빠 호구짓 시켜서 나한테 이거저거 요구하지 말라고, 어려서 아직 뭘 모르나 했더니 그냥 개념이 없으시네,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저 원래 화낼 때 이런 식으로 화내는 건 알았는데 대릴사위 때문에 화를 안 냈더니 제가 이번에도 화를 안 낼 줄 알았나 봐요. 그러더니 지금 안 쓰는 방인데 응응이 살면 좀 어떠냐고,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주느냐고, 아주 지 아쉬울 때만 가족이래요. 아, 이 남자는 항상 싸울 때 그래요. 지가 못 이길 것 같으면 괜히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고, 아쉬울 때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예전엔 이게 오빠가 감성적이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러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엄마 모시려고 그 방 다 꾸며놨는데 무슨 개소리냐고, 오빠 우리 엄마 모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내 뒤통수 치는 거냐고, 아가씨 내가 차도 사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는데 개념 없이 점점 큰 거 바라신다고.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폭발하니까 완전 혀에 봉인 풀린 것처럼요. 미친 애가 지 방을 갖고 싶으면 주택 청약하고 적금을 토하게 붓던가, 아니면 다리 밑에 신문지라도 깔든가. 지가 뭔데 다들 개고생해서 집 장만하는데 혼자만 남의 돈으로 덕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근데 또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면서 너 내 여동생한테 미친 애라고 그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이라고 했다고 내 여동생이 너한테 남이냐고, 가족이 남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미친 애한테 미친 애라고 못하냐고, 차 모닝이나 마티즈 같은 거 산다고 그래놓고서 나중에 그랜저 보여주는 미친 애가 걔 말고 또 있느냐고, 오빠도 양심 있으면 그때 안 된다고 나 도와줘야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랜저를 어떻게 사줘. 모닝도 싼 차 절대로 아닌데 내가 그거 사주니까 아가씨 계속 못마땅해 있잖아. 나도 모닝 타는데. 걔가 미친 애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미친 애야? 그런 애가 남이지 왜 내 가족이야? 솔직히 말이 점점 심해져 간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쌍욕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연애할 때도 이런 식으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막 서로 고성방가, 있는 욕 없는 욕 별소리 다 나오다가 제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너는 가족, 그러면서 왜 우리는 엄마는 가족으로 안 치느냐. 네 여동생은 가족이라서 그 방에 있어도 되는데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는 뭐냐. 우리 엄마 외로워서 나한테 맨날 점심시간, 퇴근시간 맞춰서 전화 온다. 내가 깜빡해서 못 받는 날 맨날 부재중 통화 딱 한 통 와있다. 우리 엄마 나 일에 방해될까봐 전화도 제대로 못하는 거다. 너 우리 엄마 모신다며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 네 동생 2층 방에 오면 우리 엄마는 언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 내일 바로 우리 엄마 불러올 거다.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바로 불러올 생각은 아니었고 화나서 좀 과장한 거죠. 그건 프로포즈 때 당황해서 그냥 한 얘기래요. 막말로 네가 프로포즈 때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받아준다고 협박한 거 아니네요. 요즘 시부모 모시면서 고생하는 며느리 많은데 넌 우리 엄마가 그 고생 안 시키니까 편한 거고, 너도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하면서 나는 왜 너희 엄마 모셔야 해? 이러네요. 이 밖에도 개소리를 블라블라 하는데 제가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막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현관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안 끝났는데 어디가 이러니까 이놈의 집구석에 있기 싫고 너는 이기적인 거고 재수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는 그 문 나가면 끝이라고, 나랑 다시는 말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넌 이 집에서 발도 못 붙일 줄 알라고, 그니까 미친 거사 드라마 좀 그만 봐, 네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2시간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운 생각도 했어요. 지금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만 이 인간 도대체 어디 간 건가? 오늘 안 들어올 생각인가? 진짜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근데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꼴이지? 이 생각만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엄마 혼자 키워서 애 저렇게 됐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한평생 우리 엄마한테 사랑만 받으면서 자랐는데 저 미친놈이 뭔데 나한테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이혼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6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것 같고 사회생활하면서 적들도 생기잖아요. 절대로 기죽기 싫을 만큼 사이 나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나 우스워할 것 같고 엄마한테 말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전에 그래선 일부러 남편이 보니까 당차 보이려고 했는데 솔직히 선뜻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남편인데 내가 과연 평생을 맡길 수 있을까? 이혼녀 딱지 붙는 것보다 저런 남자한테 발목 잡히는 게 더 나쁜 거 아닌가? 우리 엄마도 안 보시겠다는데? 그리고 아침 다 됐는데 남편한테 연락도 없고요. 저놈이랑 그냥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월차 써서 회사를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남편한테 문도 안 열어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자취방 주인집 아저씨랑 부동산 구해주신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오늘 당장 이사하고 싶은데 괜찮은 집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부동산 구해주신 분이 집이 있대요. 지금 당장 보러 와도 된다고. 집 구경하라고 하셨는데 집 구경은 생략하고 짐부터 옮기고 싶다고, 지금 당장 옮겨도 되느냐고 좀 무리하게 부탁했더니 지금은 좀 그렇고 오후부터 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에 포장 이사했던 곳에 전화해서 다시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오후에 이사할 거라고 하니까 그럼 아침 9시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9시까지 한 4시간 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혼자 방 안에 덩그러니 앉아서 울기만 하다가 저랑 대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고 지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나 오빠랑 이혼할 거라고, 나 지금 울고 있으니까 와서 달래주라고, 너도 회사 월차 쓰라고. 제가 울면서 얘기하니까 애가 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바로 시어머니 드리려고 봐놨던 가게에 카페를 차리는 그 여자입니다. 어쨌든 얘랑 둘이서 계속 남편 욕하다가 남편 게임 얘기에 애가 먼저 저 컴퓨터 팔아버리자고 해서 같이 폰카로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그리고 애가 사이트에 올려준다고 가격 부르라고 해서 바로 팔리게 싸게 할 거라고 100만원 낮췄죠. 어쨌든 그렇게 이사 끝나니까 한 8시, 9시쯤 됐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려니까 짜증나서 말도 썩기 싫더라고요. 아직도 연락 한 통 없고요. 그래서 그냥 판에다가 글 올리고 드라마 보다가 잔 게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변호사님이랑은 아쉽게 통화만 하고 만나질 못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금요일 회사 끝나면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때 길게 나눌 건데 괜히 이혼 얘기 길게 하기 싫어서 그냥 대략적인 것만 물어보고 끝냈습니다. 이혼할 수 있다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 명의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차는 제 이름이 아니에요. 차까지 받기는 좀 어려울까요? 하여간 그때까지만 문자가 계속 오길래 문자 꺼져 이러고 스팸 문자로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카톡으로 계속 날아오길래 카톡 꺼져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카톡 할 줄 몰라서 차단을 못했더니 계속 짜증나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직업 특성상 휴대전화기도 못 끄고 근데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진짜 만나기 싫었는데 괜히 회사에 상놈짓 할까봐 근처도 아니고 한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그냥 부인이 이럴 바에 헤어져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 친구들한테 상담한 모양인데 멍청이 1, 2, 3이 이게 무슨 기싸움이라고 헛소리를 했나봐요. 여러분,
대화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쪽 업계에서 워낙 많은 사람과 만나고 싸워야 해서 그동안 느낀 건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계속 헛소리를 해대길래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한 30분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끝나서 제가 일어나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이대로 나랑 끝낼 거냐고 이러길래 네 말 들을 필요도 없는데 이러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마지막에 나가면서 네 얘긴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한 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가지 마라 어째라 저째라 길거리에서 창피하게 신랑이 버리다가 그냥 제 차 타고 회사로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둘째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차도 드리고 구두랑 옷 사주신 거 아르바이트해서 갚을게요. 막 이러는데 지 때문에 오빠가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계속 사과하는 글들 보니까 솔직히 아직 어려서 철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버릇을 나쁘게 했구나 싶었는데 근데 그냥 아무 답변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아가씨가 미안해한다고 해서 이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 그러더니 이젠 또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어른이시니까 전화를 무시하는 건 좀 그렇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도 있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난 것 같은 목소리였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럼 저한테 물 뿌리시고 머리채 휘어 잡으시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좀 화가 나면 비꼬고 말을 험하게 하는 편이라 저도 모르게 아차 싶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막 아버지가 없어서 예의가 없다는 둥, 너희 엄마가 어른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가르쳤냐는 둥 계속 엄마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몰랐는데 남편 직장 그만둔 것도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괜히 옆에서 기죽이니까 걔가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훌륭하셔서 아들분이 약속 하나 못 지키나요? 2층 방 둘째 아가씨 쓰라고 구한 거 아니고 저희 엄마 쓰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을 왜 너희 엄마가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오해해서 제가 산 집인데 시어머님이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시나 했어요. 제가 산 집인데 뭐가 어땠어요 하니까 땡땡이가 왜 너희 엄마를 모시고 사느냐고, 너 시부모 모실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남의 아들 종놈 만드는 거냐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시댁 설득한다더니 말도 안 꺼냈나 봐요. 제가 진짜 엄청나게 열받아서 어머님 아들 사기꾼이에요. 우리 엄마 모셔준다고 사기쳐서 결혼시키더니 시댁은 거지근성에 친구들은 바보 머저리예요. 어머님 저한테 이제 전화하지 마시고 할 얘기 있으면 어머님 아드님한테 푸세요. 근데 어머님 아드님도 어머님 말씀 못 전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젠 변호사끼리 만나려고요. 좋은 변호사나 구하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말하고 확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지도 않고 마치 큰돈 사기당한 것처럼 배신감에 속만 아프더라고요. 이러고 지금 전 집에 와 있습니다. 내일 이 바보가 또 회사에 찾아오면 어쩌나 싶은데 1층에서 막힐 테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려고요. 어차피 저도 회사 생활 오래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친구랑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카페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으려고요. 그럼 왕창 긴 후기는 이만 끝내고 갑니다. 너무 길어서 읽기 귀찮으실 것 같지만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 낭만캐스터였습니다.